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이고 최근 3거래일 동안 시장이 음봉을 보이다 보니까 종목군들 모양새가 좋은 종목군들이 사실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에서 우리가 또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연휴 전에 그리고 추석 전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도 많았었고, 또 어쩔 때는 연휴 이후에 폭등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어쩔 때는 또 작년 같은 경우 헝다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또 연휴에 공포를 떨게 만들었다가 정작 연휴가 끝나고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헝다 이슈가 나버리고 개파락 이후부터 또 달리는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의 시장 어렵지만 우리가 보완해동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나 공포에 떨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면 조금 이거를 따로 떼서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네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타이틀에도 환율을 넣었지만 우리나라 기준에서 우리나라만 대한민국만 1370원을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겠죠.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발생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겠지만 지금의 문제는 미국의 이 금융정책으로 인한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 환율이 지금 다 박살이 나고 있고 미국만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로만의 환율의 급등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거의 외환위기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부분과 밀접하게 접근해서 생각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이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환율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대위기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과거 당시의 환율은 순식간에 급락하고 순식간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에서 지금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의 금융의 위기가 펼쳐졌을 때 그 당시에 강달러 현상은 지금의 미국의 강달러는 거의 20년 전에 봤던 강달러, 즉 달러 인덱스의 상승이고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금융위기 최익 구간에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가 매우 다르다 정도 생각하시면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있는 서울도 비가 제법 내리는데요. 바람은 많이 부는 것 같지 않은데 비가 제법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부산이라든지 또 남해라든지 아래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각별히 이번 태풍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생각보다 저도 뉴스나 이런 거를 방송 전에 좀 꼼꼼히 봤었는데 굉장히 또 이 위력이 강하다라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다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는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앞둔 증시, 유럽의 위기에 달러 초강세, 원달러 외환 위기 이후 최고 1370원대까지 상승하는 모습. 불안한 증시, 단기 변동성 주의 구간이나 우리는 지수 하락을 확인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자. 좀 이상하네요, 제목이. 자, 일단은 시장 보면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 속에서 일단 시장이 좀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이 많이 빠졌는데요. 2%가 넘게 빠졌는데 사실 아시아 증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니케이도 0.1%, 상해는 오히려 상승, 홍콩은 조금 빠지고, 대만도 거의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에서 오늘 유독 코스닥 시장이 매우 약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약바이오에서 오늘 큰 폭의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많았죠. HLB, 에스모를 앞두고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빠지었고 ST큐브라든지
박셀바이오, 뭐 에클론, 유틸렉스, 네이처셀 등등 최근에 수많은 제약바이오들이 6월달 파동 속에 굉장히 크게 올라간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배 이상 올라간 종목군들도 꽤 있었고요. 그런 종목에서 단기 차익성 매물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지수를 좀 끌고 내려간 성격이고, 그러다 보니 나머지 종목까지 동반해서 좀 급락을 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또 특히 이제 IT 반도체 기판 섹터 또 많이 밀렸고, 또 이렌텍이라는 종목은 뭐 특별한 악재 요인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또 이 종목도 뭐 15% 가까이 빠지는 등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낙폭을 키웠던 하루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 좀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수를 볼게요. 어제 저도 뭐 물려 있고 뭐 손절하고 가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런 종목군들 뭐 유튜브에서도 손절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구간이 있죠. 강한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가 이 자리가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을 맞고 강하게 떨어졌다. 어제 구간에서부터는 굉장히 더욱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지지 구간이 확인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깨졌죠. 자, 생각을 해보면 오늘 지수적으로 봤을 때 시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 시가가 큰 폭의 하락도 없는 선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누가 봐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고, 대외적인 환경, 또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 중단이라는 이슈 등등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오늘은 악재가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지수가 강보합을 출발했다. 오늘은 더더욱 제가 봤을 때는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 하락 구간에서요, 좁은 박스권을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 이 박스권이 이탈이 되면 흔히 말하는 대칭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에서는 이 하락한 만큼 또 하락할 수 있다, 뭐 이게 뭐 100%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박스권이 깨지게 되면 그만큼의 하락의 강도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만큼의 하락이 이 박스권이죠. 이게 좁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하락이 여기서 이만큼 발생을 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하락의 강도만큼 빨 수 있다. 그러면은 내일 모레 급해 앞으로 연휴 전 상거래일이죠. 연휴 전 상거래일 동안 이 구간에 왔을 때 내가 원하는 종목을 살지 말지에 대한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종목을 담고 이번 추석을 보낼 계획으로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종목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주식은 어려운 거죠. 자, 지수 놓고 보면 오늘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장 초반에 뭐 개파락 이후에 반등한 척 했지만은 명확히 여기서 저항 구간 바로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조심했어야 될 시장이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황 보기 전에 이 원달러 환율을 좀 볼게요. 1370원입니다. 굉장히 높은 구간인데요. 뭐 환율 차트로 잠깐 보면 환율 차트로 보면 이게 잘 안 나와서, 뭐 원달러 환율 5년치 월봉 기준 수치를 놓고 보면 지금의 위치가 어느 정도 나오죠. 지금의 위치가 굉장히 높다. 이때는 금융위기 때의 원달러 환율인데 단기간에 대폭등하고 또 급락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아무튼 빨리 올라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환율을 뭐 달러 유로로 놓고 봤을 때 이 과거 기간을 보면 이 2003년도 구간까지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유로 달러 N으로 보면 IMF 금융위기 때 당시보다 더 높게 지금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강달러로 인한 이슈가 지금 시장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강달러로 부단 우리나라 환율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달러 자체를 놓고 그냥 시장을 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 볼게요. 바로 미증시는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종목 보죠. 먼저 2차전지부터 LG에너지 솔루션
LG 솔루션. 만약에 시가 개파락을 했으면, 개파락이 좀 컸으면 아마 저는 시가 베팅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오늘 개파락도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급 좋은 상태에서 기준을 좀 잘 잡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에코프로 아직은 원하는 구간이 좀 많아서 좀 기다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여기까지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까지 떨어질지 좀 기다리면서, 지수가 분명히 바닥을 잡는 구간에 간다면, 네, 지수와 함께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을 한두 개 정도는 찾아놔야 되겠죠. 지수와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자, 포스코 케미칼도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지금 구간은 제가 원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눌리기를 바라고요. 자, 폐배터리 세비캠부터 오늘 하락폭이 좀 상당히 거셌던 것 같습니다. 전일 보면 시간 외에서 3%가 올렸는데 갭조차도 안 뜨고 밀어버렸죠. 이럴 때는 굉장히 빠르게 도망가야 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장대 음봉이 좀 나와줬고,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공포를 만들면서 한번 쏟아져 버리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좀 기다렸다가 매매를 좀 해볼 생각이고, 저는 종가 무렵에 좀 샀다가 시간 외에 약간 플러스 잠시 됐을 때 짧게 그냥 매도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매매를 안 해야 될 구간에서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익 구간에서 동시효과에 좀 올라서 일단은 그냥 매도를 하고 추후에 밀리면 다시 봐야 되겠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성일하이텍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성일하이텍도 최소한, 네, 최소한 주가가 빠지면 우리가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폐배터리 충분히 저는 메리트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하게 돈이 들어왔던 시세 초에까지 밀린다면 봐볼 생각이에요. 이번 주에 지수가 많이 밀리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 다 동반해서 밀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는 눌림으로 잘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방산 볼게요.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황을 좀 더 보고 방산이랑 종목분들 보는 게 좀 낫겠네. 시황이랑 좀 보면서 자, 시황 내용을 하다 말았네요. 시황 내용 먼저 하고, 네, 종목분들 마저 보겠습니다. 자, 미 증시가 고용지표 발표 이후 정강 후양 마감된 가운데 하락의 트리거가 된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 중단 이슈에 글로벌 증시가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를 받았죠. 사실 독일의 선물이 오늘 장 후반에 이제 열리면서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특히 이제 코스닥만 좀 빠지는 좀 굉장히 좀 지저분한 날이었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의 가스 공급과 중국의 선전, 청두, 봉쇄 조치를 제외하면 사실 추가된 악재성 요인은 없으나, 유럽의 위기가 강달러를 더욱 가속화시켰고, 이러한 강달러 현상에 원달러 환율은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게 지속 상승하며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1370원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지난 공급망 이슈와 인플레이션 이슈로 인해 높은 해상 운임과 운송 차질은 이젠 사실 거의 해소가 되었고요. 원자재도 상당 부분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시장을 짓누르던 악재성 요인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네, 바달이라고 하는 동시다발적으로 완화하게 되고, 아유, 글이 좀 렉이 있는지 글이 좀 이상하게 적혔네요. 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단기적으로 시장의 위치와 9월 진행 중인 양적 긴축의 규모 확대,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둔 시장 또한 이 이후 발생된 FOMC 금리 인상 등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일단 금일 코스닥의 하락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급락이 하락폭을 키웠고, 그 외 대부분의 업종이 밀리면서 굉장히 특이하게도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 코스닥만 약세였다라는 점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확실성에 대한 회품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요, 좀 답답하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시장을 주도했던 태주 이방원의 주춤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방산주나 그나마 잠재 호재로 인해 지속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그 외 섹터는 이미 상당한 매물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 주도 섹터의 부재 속 소테마의 순환만이 시장을 이끌고 있어서 일듯합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주도 섹터가
끝나고 꺾인 것은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성장, 수주 잔고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봐도 문제될 것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크게 문제될 부분이 많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외 네옴시티 지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이슈, 그리고 태풍 한남도는 이제 내일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 소멸되겠죠. 그 외 개별 기업의 이슈 등등은 체크하면서 그때그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방산, 호주 레드백 수출 가능성, 폴란드 2차 계약, 그리고 사우디의 청궁 수출 가능성, 이집트, 모로코 등 K2 전차 수출 가능성, 영국 천무 수출 가능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방산의 호재성을 끌고 가고 있죠. 방산 관련해서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현 구간에서는 완전한 대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발 밀려만 줬으면 좋겠고요. 8만원 이하권, 77,000원권. 그러니까 이것도 급등하기 전에 내려오면 잡으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 네옴시티는 이 안에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십시오. 잘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섹터다 생각이 드네요. 쉽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는 사람 위주로 봐라. 그리고 현대차 조지아 공장 조기 전기차 전환 및 증설에 대한 계획을 내놨는데, 뭐 이로 인해서 뭐 강달러 현상 기조 유지 등등 여러 가지 호재성으로 현대차가 좀 강한 모습. 그에 오늘 에코플라스틱이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데요. 에코플라스틱은 이따 차트를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좋네요. 좋아요. 종목이. 자, 그리고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계속 좋다. 뭐 배터리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덕산 테어코피아는 이야기 좀 하고, 메타의 XR 기기 10월 출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뉴프렉스가 기존 이 기판이 4개에서 11개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비정상적인 기타 법인 매수가 지킨다. 이거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오늘 강성부 펀드의 이슈가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최근에 시장을 움직이는 소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M&A, 그 다음에 뭐 특이 수급 정도 잘 보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쉽고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제발 좀 밀려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권 잠깐 내려갔다가 좀 올라가 버려서 오늘같이 시장 빠질 때 좀 밀려주면 이런 자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혀 안 밀리네요. 5일선 타고 가고 있고요. 밀리면 그냥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해서 플러스권에서 매도만 해도 돈 벌 수 있는 종목 같네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방사는 눌리면 좋다. 자, 원전 좀 볼게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는다면 지난번 매도했던 물량 다시 재매수를 해서 비중을 좀 채워가도 저는 무방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두운데 결국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고 좀 봐도 될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BHI 지속해서 강세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 원전 관련해서 뭐 뚜렷하게 지금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좀 기다려서 자리가 어떻게 잡히는지를 먼저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늘리고 조정도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조정이 굉장히 더 깊어진다면 원전은 봐야 되겠죠. 정책 드라이브가 강하니까. 자, 오늘은 조선주가 좀 움직였는데요. 일단 현대미포조선 최근에 신고가를 쓰고 오늘 반등을 안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반등을 안 해줬다면 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LNG선 수주가 많았었다라는 이슈가 많은데, 최근에는 LPG선에 대한 수주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승이라는 종목이 현대중공업과 LPG선 관련된 계약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내일장 급등주 성격에서 이런 구간이 돌파돼 버리는지 정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승. 자, 그 밖에 개별 종목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쪽이 좀 강했죠. 조일 알루미늄이라든지 PJ 메탈,
관련해서 과거에는 조일알미늄을 저는 좀 매매를 했었었는데요. 이 구간에서 매매를 좀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조일알미늄 매매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PJ메탈 좀 매매를 좀 했었고요. 장 초반에는 이쪽에서 수익을 좀 냈다가 장 후반에는 좀 손절을 천천히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앞에서 산 거는 위에까지 해서 전량 매도를 다 하고, 여기에서는 이때 눌림으로 잡으려고 걸어놨던 거를 취소를 안 하는 바람에 취소를 안 했더니 이게 점심에 밥 먹고 왔더니 쭈르륵 사졌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뭐 앞쪽에서는 좀 약손절, 위에서는 약수익권에서 매도를 좀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섹터 좀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오늘 해치 테마가 좀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 구간에서 뭐 양지사 뭐 굉장히 강한데, 양지사라든지 뭐 GSE 종목 자체를 좀 보기가 개인적으로 좀 꺼려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천연가스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은 가운데 지금 올라와서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맞지 않아서 아예 매매 자체를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안에 아까 말하다 좀 빠졌는데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이 있죠. 이때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좀 갔었는데요. 종목을 바라볼 때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지, 그 모멘텀이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걸 먼저 판단을 하고 좀 봐야 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종목이 이 구간을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근데 시장이 시장인 만큼 좀 넘어가지를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이 구간을 넘어가지를 못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매매는 여러 차례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돌파할 때 들어가서 이 구간에서 좀 뭐 짧게 한 3, 4% 매도를 하고, 여기서 들어가서 뭐 한 2% 정도, 여기서는 1% 좀 안되게 한 0.5% 내외에서 그냥 매도를 하고 마감을 졌던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는 돌렸어야 됐는데 시장인 만큼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미국의 전해 공장을 뭐 세운다. 과거에는 그냥 단순하게 OLED 종목이었는데요. OLED에서 2차전지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봐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네옴시티 보죠. 자, 한미글로벌 단기 가열 상태에서 지금 이거래일제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시장에서 그냥 완전히 뭐 이런 거 다 완전 무시하고 단기 가열에서 끝도 없이 올리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매매는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히림이라는 종목을 어제 좀 물려왔다가 어제 시간 외에 좀 추가 매수를 좀 더 했었고요. 금요일날 좀 물려가지고 저도 금요일날 시간 외에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오늘 반등할 때 좀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신이라는 종목이 오후장에 굉장히 좀 크게 호재를 좀 만들었는데요. 호재를 좀 만들면서 거의 돌파 구간이 바로 나왔죠.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서 돌파 자리에서 좀 사서 운 좋게 갭을 엄청나게 떠주는 바람에 이걸로 수익을 좀 챙기고 마무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일단 네옴시티 관련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매우 급하게 매우 강하게 시세를 다 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기다려야 되는 구간에 접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현대차가 환율 효과, 그 다음에 미국 조지아주 공장 조기 가동, 조기 전환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의 모멘텀을 가지고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현대위아라든지 화신이라든지 SL
이런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지금 셉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 굉장히 센데 오늘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또 굉장히 좀 세게 올랐던 것 같아요.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차량 경량화 이슈로 강하게 몇 번 급등락을 좀 보였던 종목인데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매우 우수한 종목입니다. 매출도 한 15조 나오는 종목인데요. 이때 뭐 좀 상한가 들어가고 뭐 안 좋은지 하면서 막 개파락 떨어지고 좀 그러다가 올라가고 막 이런 좀 지저분했던 종목인데 바닥에서 꽤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 얘네도 공장 진출을 하겠다 등등 상당히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건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내일 밀리면 마이너스권에서 좀 들어가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들,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이 기준봉 있는 자리들이 의미 있는 구간이 되겠죠. 이런 음봉 자리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회원님들하고 이거 3,300원 언저리 말씀은 드려놨는데 거기에서 이제 3,310원까지만 갔다가 밀려버려가지고 그냥 대충 사서 대충 매도하고 좀 마무리를 줬던 것 같네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탁했어요. 굉장히 탁하고 급등락도 굉장히 심했죠. 시장 자체에 급등락도 심했고 잡주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양지사도 품절주였는데 인디에프도 제가 봤을 때 좀 품절주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돌파할 때 잠깐 들어왔다 매매했었고 금양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고점을 좀 잘 만들어 갔던 종목이에요. 잘 만들어 갔다가 아침에 급락하고 이러한 급락했던 구간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로 한 두 차례 정도 짧게 매매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시장 관망하면서 시장 관망하면서 준비해야 될 종목군들 좀 준비하고 그렇게 시장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은 종목군들이 워낙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죠. 또 로봇도 많이 밀려버렸고 유일로보틱스는 이 구간까지 밀리면은 저는 이 종목을 아웃시킬 예정입니다. 더 밀려버리면 메리트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로봇주는 뭐냐 KPF 정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좀 바라볼 예정이고요. 아무쪼록 힘든 시장 지금은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휴 전에 최대한 내가 사야 될 종목이 있으면 천천히 그리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비중을 한 번에 안 담는 연습 덜 먹더라도 천천히 사보는 연습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 되면 굉장히 또 자기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